녹음되고 있는 거, 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바둑 둘 줄 아세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조금 두다가 뭐 그때가 중학교 때인가 아마 그래 될 건데 뭐 거의 50년 됐죠. 그 바둑을 떠보면은 이 바둑을 한 예로 들어가 설명해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는 게 바둑을 잘 뜨는 비결이 있어. 그렇잖아요. 비결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억수로 간단해. 비결은 모든 거는 저 비결은 이치는 간단해. 실행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솔직히 뭐 내가 어제 알았게 현성공한 얘기했는데도 뭐 이치는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실행은 못하잖아요. 실행이 어려워. 그 실행은 그렇게 이치는 생각보다가 쉬워. 그 바둑도 내가 볼 때는 그 이창호가 최고 잘 뜨잖아요. 근데 바둑을 잘 뜨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만 잘하면 돼. 두 가지만. 알아요. 일단은 그 내가 나아갈 길을 일단 잘 봐야 되겠죠. 물론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해도 되는 건데 이제 간단히 설명해가지고 이제 큰 곳 이게 한 380 한 칸인가 이래 되잖아요. 그 재미 나 제가 380 하나 중에 가장 큰 곳을 찾아낼 수 있으면 맞잖아요. 최선이죠. 그리고 가장 큰 곳을 찾아놓는 게 첫 번째 비결이고 두 번째 비결은 큰 것보다 먼저 놔야 되는 곳이 있어요. 혹시 알아요? 아닙니다. 큰 것보다 먼저 넣는다는 게 예. 큰 것보다 더 먼저 놔야 되는 게 있어. 똑같이 바둑 둘 때. 급한 곳. 예. 그리고 막 대마 싸움이 벌어지고 하면은 이제 급한 곳을 먼저 놔야 돼. 큰 곳보다. 요 한 점 놓으면 30집짜리가 있고 여기는 한 점이 이제 집은 없어도 전투 중에는 그 집하고 크고 작은 거 상관없이 급한 곳부터 놔야 되지. 그리 가장 급한 곳을 먼저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급한 곳이 없으면 가장 큰 곳을 찾아 놓을 수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예, 맞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곳을 못 찾고 두 번째 큰 곳을 찾아 놓으면은 가장 큰 곳 찾아 놓은 상대한테는 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창호가 가장 큰 곳과 가장 급한 곳을 제일 잘 찾아 놓는 사람이지. 그리고 원리는 간단하잖아. 아이고 두 개만 해내면 되는데 과연 그 큰 곳을 찾아내느냐는 능력에 딸린 거지. 또 그렇잖아요. 총 나야 되는 자리가 이제 381칸인가 그래요. 380칸 중에 가장 급한 곳과 가장 그 큰 곳을 찾아 놓을 수 있으면 봐도 이긴다. 네.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바둑판에 비유하면 내가 가장 급한 곳과 가장 큰 곳을 잘 찾아갈 수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해내면은 문제가 없지. 그렇죠. 문제될 소지가 말하자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지. 근데 내 인생에서 지금 투자해야 되는 가장 큰 곳은 제껴놓고 또 지금 해야 되는 가장 급한 곳은 제껴놓고 자꾸 이제 자점, 하점 뭐 이래주다 보면 인생 자체가 이제 길이 떨어지고 최고의 인생이 못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내가 이 전번 영상에도 그게 있지만은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이제 그 비유가 재밌는 게 있는 거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항상 가장 큰 곳과 가장 급한 곳이 어딘지를 생각을 해가 이제 가장 급한 곳부터 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가장 급한 곳부터 해야지 당연히. 그래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이제 요 밀양에 있는 전설인데 그 우리가 이 공부 수행한다 하는 거는 이제 가장 급한 곳이라 하는 설명을 최고 많이 하잖아요. 이게 급한 일이 딴 거는 급한 일이 아니다. 이래 설명을 하는데 그 이제 그 일예가 밀양에 있는 어떤 전설이 있잖아요. 그 어떤 그 대갓집 며느리가 이제 또 대갓집으로 시집을 왔단 말이지. 근데 이제 조금까지 한국 거느리고 왔으니까 뭐 잡일을 할 거는 없고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뭔 일을 할까요? 하고 이제 시집 오자마자 물으니까 뭐 대갓집에서 종들이 일을 다 하니까 별로 시킬 것도 없고 하니까 그 엄격결에 이제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네 급한 것부터 하거라. 네 급한 일부터 하거라. 이래고 말았는데 그걸 하고 이제 며느리가 방에 들어가더니만은 그날부터 맨날 나무 아미타불 연불만 하고 있는 게지. 그 시어머니가 생각할 때 옛날에 왜 그 노원이 연불 하고 뭐 그렇게 뭐 알고 있는데 또 아미타불은 또 죽을 때 내가 연불한 것처럼 느껴져 있는데 그 나무 아미타불을 하니까 이상하단 말이지. 그 이제 모르니까. 그리 들어가 아가야 내가 최고 급한 일부터 하라 했는데 최고 한가할 때 하는 연불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랬대잖아요. 어머니 이제 우리가 이 삶과 죽음이란 것은 호흡지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쉰 숨을 들이쉬지 못하면 죽고, 예, 그다음에 들이쉰 숨을 내쉬지 못하면 죽는데 요 호흡지간에 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지.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들은 숨 한 번 못 쉬면 죽어. 예. 요새로 치면 거의 한 1분 숨 못 쉬면 죽어요. 1분 숨 못 쉬면은. 근데 그게 가장 급하지. 그보다 더 급한 게 뭐 있냐고. 예. 그렇게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그 간과하고 있어 그렇지, 진짜로 가장 급한 게 뭐냐 하면 당장 생사가 최고 급한 거래.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가장 절박한 거래. 그러니까 이제 그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음에 대비한 이제 연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제 그 며느리가 그래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 시어머니는 가만 들어보면 야참 젊은 며느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며느리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똑같이 아무리 누가 먼저 죽는지 모른다 해도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죽을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며느리보다 먼저 죽을 텐데 오늘부터 같이 나무아미탑을 연구를 한다 해도 며느리만큼 못할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더 오래 살기 더 많이 할 거야. 그래 탐이 나가지고 욕심이 나가지고 아이고 나는 그냥 한번 나무아미탑을 해가지고는 양이 안 차니까 이제 그 한꺼번에 1000탑을, 그다음에 10,000탑을, 그다음 10만 탑을 이렇게 연구를 했다 그래. 그 한 번 하이 1000탑을이고 또 한 번 하이 10,000탑을이고 한 번 하이 10만 탑을이니까 뭐 억수로 양이 많은 거지. 이제 횟수로는. 그 며느리가 이제 그래 그 연부는 그래 하면 안 된다고 걔도 아이고 마 니는 네 식대로 하고 난 내 식대로 한다고 기어코 이제 맹천답을 많다고 10만 답을 했다고 그래. 그래가 그래도 이제 그 열심히 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둘 다 앉아가지고 내 연불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이제 그 저기 돼가지고 그 죽을 때가 돼가지고 그 뭐 이야기에는 그래. 우리가 몸뚱이 째로 이렇게 극락가는 법이 있어. 그래 몸뚱이 째로 지붕을 뚫고 극락하고 가고. 두 분이. 둘 다. 그게 밀양 그 어디에 있는 전설이래. 전설인데 그게 이제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을 이야기하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급한 거, 이제 큰 거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근데 그 생각을 해봤을 때 답을 누구든지 내인데 가장 급한 것이 뭐라고 답을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정말 진실하게 잘 생각해 들어보면 가장 급한 게 죽는다는 사실. 그렇죠. 이제 그게 급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수행을 해가 죽음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 가장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지. 그 말인데 그래서 내가 연성공안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들을 때는 그렇거니 했지만은 그걸 간직하지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더 바쁜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근데 약간은 핑계래 그거는. 왜냐면 내가 꼭 마음을 내면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을 낼 수가 있어. 아침에 1시간 내가 정진하면서 그냥 전번에 현성공안으로 얘기했듯이 억지로 쥐어 짜가 의심을 하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그야말로 의심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저절로 의심이 되지. 저절로 의심이 되도록 나를 유도해 가야 돼. 이 설정을 유도해 가지고 저절로 의심이 된다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집중되는 거지.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가 쉽게 하는 게 아니고 의심은 강제로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이제 그 가장 급하다, 가장 크다 이런 전제 조건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또 짚어나가 보는 거지. 짚어나가 보는데 그 현성공안에 대해서 전번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그걸 한번 웬만하면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돼.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생각해 보면 그게 뭐든지 간에 왜 우리 철리기도 한 걸음부터 가듯이 점점 내가 생각을 했다면은 그 쌓이는 바가 있어. 그러다 어느 날 의심으로 탁 들어와. 어제 보살님도 막 그 화두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잖아요. 그만큼.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그 바깥에 살면서 하는 사람이 실제로 정신력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강해져. 이 시간이 얼마 없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막 그리 굉장히 진심으로
공부하는 게 되는 거지. 그리고 절대로 이제 스님이 돼서만 수행할 수 있다 이거 하면 안 되지. 바깥에 살아도 내가 뭐 내 마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하루 종일 투자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지. 내가 일도 있고. 그런데 그런 착안을 해서 가능하면은 저녁에 1시간, 가장 많으면 저녁에 1시간, 잠자기 전에 1시간, 아침에 일어나가 이제 1시간은 솔직히 딴 생각해도 아무리 사업 연구해도 뭐 이거 마찬가지래. 그러니까 1시간 할애를 해가지고 딱 그 공간에 잘 집중해 보는 거지. 근데 하루 아침에 될 수는 없겠지요, 당연히. 근데 좀 애를 쓰면은 적어도 몇 개월만 해서도 한 6개월만 해서도 대부분 알아. 의심을 알아. 의심이라 하는 게 드러나. 그러면 그 의심을 내가 돈독히 잡고 있으면, 그 의심이 처음 생겼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계란 같은 데 비유하고 막 그러니까 닭이 알을 품으려면은 그 놓치면 안 되거든. 그 옹기를 놓치면은 이게 썩어버린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품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이제 닭이 알을 제자리에 이제 포근하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아두를 이제 현성 공간에 의심을 시작해가지고 낼 때는 의심을 내야 되고, 의심이 만약에 나왔다면은 그때는 의심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마치 닭이 알 품듯이 보호를 하고 있어야 돼. 꼭 안고 있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거기서 닭을 부화하듯이 이제 그게 터진다, 깨진다. 그런 공부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얘기할 때는 가장 급한 거 아닌가? 그 얘기한 거 동의해요? 근데 동의를 하면서도 그 급한 일에 투자를 안 하잖아요. 지금 이제 스님하고 이 대화를 할 때는 말씀 듣고 이럴 때는 이게 결국에 삶과 죽음의 경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급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맞아, 인정을 해요. 스님하고 얼굴 딱 돌아서 같으면 이제 당장 끼니가 없죠. 그렇게 현실. 예. 맞아. 그러니까 진짜 급한 거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진짜 급한 게 맞는데 현실이 더 급한 거 맞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무게 중요한 거는 놓치고 있는 거지. 중요한 거. 그 중요한 이치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게 더 급한 거지. 이제 깊이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 웬만하면은 이제 다 투자해라 소리는 못 하는 건데,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투자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 투자해가지고 관찰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요게 의심이구나 하는 것이 내 이제 나타나. 그럼 그걸 또 닭이 알 품듯이 꼭 품고 있다 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현상이 경계가 있겠지요. 당연히 있어요. 그 있으면 이제 그때 또 이야기해 보면 뭔 이야기인지 아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공부를 해봐야 그런 경계를 질문을 하지. 그렇죠. 안 하면은 맨날 이제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그렇구나 하는 것만 알지.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비유학컨대는 이제 그렇게 급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내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다. 급한 거 생각한다면 그 딴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이, 또 뭔 얘기하면 좋을까? 처선 질문 있으면 뭐 질문해요. 딱히 지금 오늘은 딱히 예. 질문할 게 없어요. 맞아. 이게 딱히 뭐 할 얘기도 사실 딱히 할 얘기도 만들어내기가 그래. 근데 또 사주 얘기해볼까? 근데 이제 그 저번에 내 사주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조그만 그 감추는 설명회가 올렸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본래 부처님은 이런 거 못 보게 해놨거든. 사주 얘기를, 사주 오행 이런 거 못 보게 해놨는데, 내가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굳이 뭐 사주 그걸 보작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상식선 정도는 우리가 알아도 되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꼭 기해야 될 내용은 아니지. 그래 이제 그 사주라 하는 거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연주, 우리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조사 같으면 이민생이니까 연주가 이민이다 이 말이래. 그다음에 월주, 그 월에도 이제 있단 말이고, 그 신의 월. 그다음 일주, 시주, 이래가 네 기둥이 된단 말이야. 네 기둥. 그 사주가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여기 총 8자니까 8자가 되는 거야. 8자가 되는 건데, 그 요걸 이제 우리가 위에 걸 천간이라 그러고 밑에 거 지지라 그러는데, 요 생일날 천간이 내래. 예, 생년날에 천간을 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가 내 아내고, 이제 요 위로는 내 조상이고, 밑으로는 내 자식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구조가 돼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은 오행이라 그래가 목화 토금수 이제 요 5가지로 오행으로 이게 이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총 8자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10자 같으면은 둘 하면 딱 100% 완벽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8자면은 아무리 완벽해도 완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조합이 뭐 어딘가는 부작용 예. 부족해. 뭔가는 부족해. 그렇죠. 그리고 정말 최고 좋은 거는 이제 여기 10자라고 비유를 했을 때 8자가 아니고 10자라고 비유를 했을 때는 목이 2개, 화가 2개, 토가 2개, 그 금이 2개, 수가 2개 이러면 딱 비율이 딱 맞잖아요. 예. 그럼 거의 완벽하게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사주를 타고난다 해도 항상 완벽할 수가 없어. 왜 완벽할 수 없을까? 8자가 되니까. 8자 속에서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나마 이제 가장 조화롭게 이루려면은 이제 2개도 있고 1개도 있고 뭔가 1개는 부족해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 8자다 보면은 그래 요걸 착안해가지고 사람이 겸손해질 수도 있는 거래요. 내가 억술잘 난 것 같아도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인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20%는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 80%잖아요. 10로 치면은 예. 100이 되지만 8자니까 80%라. 그 20%는 뭔가 부족해요. 이게 이제 이 봐야 되는 이유라. 이게 이 보면서 내 부족한 20%를 알아서 내 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내 부족한 거는 그렇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좀 겸손해지는 그런 그렇죠. 그렇게 내가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것 같아도 뭔가 20%는 내 모르는 자리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이 명리를 보면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 이제 이 10자라면은 2자 딱 맞겠지만 8자이기 때문에 그 20% 모자라는 자리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이거 봐야 되는 원리지. 그럼 내가 뭔가 부족한 자리는 내가 내 얼굴을 못 보듯이 몰라요. 자기 허물을 몰라요. 근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내 사주지만은 객관적으로 만회잖아요. 써놓고. 나는 이게 부족하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부족하다는 걸 인정만 하면은 아마 해결된 거지. 그렇잖아요. 부족한 걸 인정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해결된 거잖아요. 그걸 인정 못하는 한에는 자꾸 뭐가 삐그레지는 거야. 왜냐면 내가 부족한데 안 부족하다고 우기니까. 그렇죠. 인정 안 하면 그것도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한번 오행을 한번 풀어 들어가 보면은 이게 이제 기초지. 그래 기초니까 상식으로 봐야 상식이라고 해야 돼. 그렇게 목이 이제 목화 토금수 이래가 목생화 하고 화생 불이 타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화생 토가 되고 토는 단단해지면 금이 돼요. 쇳덩어리가 돼요. 그래가 토생금이 돼요. 그다음 금은 이렇게 우리가 달에다가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왜 쇠에서는 결로가 생긴다. 예, 이게 물이 생긴다. 그리고 산에도 이제 쇠가 많은 산에 샘이 많아. 예, 금생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물이 생기는 거. 그다음 물은 또 나무로 생하는 거. 수생목해서. 이래 이제 생하는 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상극하는 법이 있는 게 목극토 해가지고 목은 이제 땅에 뿌리를 내리면 그 흙은 이제 이 나무 뿌리에 의해 가지고 막 부서지고. 그다음에 이제 토극수. 그 토는 이제 수를 극하는데 물은 토를 만나면 빨리 들어가 버려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수극화. 또 불은 수를 만나면 꺼져버려요. 예, 똑같은 세력일 때 이야기래. 그렇잖아요. 똑같은 세력일 때는 이제 물이 10%, 불이 10%면 불이 꺼져요. 근데 물이 100%고, 물이 10%고, 불이 100%만 어야 되겠어요. 물이 증발돼버려요. 불이 꺼지면 물이 증발돼버려요. 이건 똑같은 세력일 때 하는 얘기지. 그 다음 화극금이라 그래서, 금은 이제 불 속에 들어가면 녹아버려요. 그 다음 금국목걸에서 이제 또 나무는 금을 만나면 잘리는 거야. 잘려가지고 이제 죽는 거지. 그리고 요런 어떤 비유로 이렇게 해보면은 그것이 이제 서로 상생하고 상극하는 걸로 가장 조화롭게 이루어졌느냐. 가장 요 8자 중에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그게 좋은 거라 보고,
그 조화가 막 어긋나면은 치우치잖아요. 예. 예를 들어 내가 불만 너무 많다든지 물만 너무 많다든지 이러면 치우친 거거든. 그건 치우치면 그만큼 해로운 거예요. 가장 중화가 잘 이루어진 걸 최고로 보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중화가 잘 이루어져도 100%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래 이제 그래서 내가 전번에도 그 설명 조금 했지만 우리 생활 속에 들어가서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이런 이치에서 볼 때는 엄마가 예를 들어 내가 목이라면은 엄마가 내한테 뭐에 해당하는 거면 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수생목. 그 목을 키워주니까 엄마가 나를 키워준다. 그 수생목 하니까 그걸 인수라 그래요. 그 사주 용어 인수 인이다. 인. 그 다음에 이제 내 아내가 내가 목국토 해가지고 이제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게 흙이기 때문에 그 뿌리 내린 자리가 내 아내에 해당한단 말이야. 아내가 이제 그걸 목국토가 재라 그래. 재. 그 편재, 정재 이걸 이제 그렇게 사주 속에 용어가 뭐라고 하면 재, 관, 인, 비견 요래 네 가지거든. 왜냐면 내가 있고 그다음 나머지 네 개를 이제 다 비춰가지고 내가 남은데 남하고 똑같은 만 비견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목생화 하면은 그걸 식상이라 그래. 이제 식상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야 목국토 하면은 이제 재에 해당하고 그다음 수생목 하면은 인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국목 하면은 이제 금은 관에 해당하고 요런 게 있어요. 요래 이루어지는데. 그래 내 어머니가 인에 해당하고 내 그 아내는 재에 해당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요게 가장 일단 기본이래. 내가 있고 내 어머니와 내 아내 요 삼각 요게 최고 기본으로 갖춰지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퍼져나가면서 요렇게 관찰해 보면 다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우리 이제 아버지다 칠 때 부친 우리 아버지를 치면 아버지는 따로 설정하는 게 아니고 내 어머니의 남편이 내 아버지란 말이지. 그러면은 내인데는 어머니가 인수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인수기 때문에 인수의 남편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목이면은 내 어머니는 수란 말이지. 수생목에서 그 수의 남편이니까 수를 극하는 게 그 아버지가 된단 말이야. 수를 극하는 게 남편이니까. 그렇게 극하는 게 뭐냐면 토국수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토에 해당되는 거야. 아버지가 토에 해당하는. 토에 해당하니까 그게 이제 내한테는 어떻게 작용되느냐 하면 재에 해당하는 거야. 내 어머니의 남편이니까 그게 이제 그쪽에 이제 그렇게 설정이 딱딱 요래 연결이 요래 돼요. 그럼 내한테는 어떻게 작용되는가 하면 제가 되는 거지. 아버지는 내 아내하고 똑같아. 예. 그래 이런 비유에서도 이런 설명도 할 수가 있어.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우리가 가난해. 그래 이제 그 명심보감에 보면 명심보감 읽어봤잖아요. 예. 근데 그 대목 혹시 기억해요? 강태공이 무왕이 강태공한테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지 이 빈부 차이가 왜 생기는지 기억해요? 아닙니다. 기억이 그래가 그거 보면은 내가 지금 다 기억하고 설명하면 참 좋은데 그걸 다 기억은 못해. 근데 대충 기억을 하면 어떠냐 하면은 그 강태공이 어떻게 설명을 하면은 대부는 하늘이 내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지 그거는 사람이 뭘 안 된대요. 그러니까 대부는 하늘이 내고 소부는 이제 근검절약 그렇게 내가 부지런하고 또 절약하고 이러면 소부가 돼 부자가 돼. 근데 가난한 사람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잘못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무학이 또 물어. 내가 가만 보기엔 세 가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못 산 사람이 있는데요. 가만 그 사람은 또 어떤 이제 보이지 않는 데서 10가지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통틀어 설명하면 한 20가지 나와 허물이. 20가지 나오는데 맨 처음에 그 어떤 그 가난해지는 20가지 허물 중에 어떤 게 들어가놓고 뭐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도 들어가. 부모에게 불효한 것도 이게 가난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에 들어가. 그런데 요 사주를 살펴보면은 말이 맞아 떨어져. 왜냐면 우리 아버지면은 내 아버지와 내 아내는 소위 말해 표현하자면 살아있는 돌이래.
정제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걸로 치면 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돈 사주로 치면 이제 재는 돈과 이제 돈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설정을 해봤을 때 아버지는 내한테 재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내 아내도 재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돈과 같은 건데 그걸 없이 여기면은 그렇게 불효하면은 또 재물이 궁핍해지는 게 이치상으로 맞아 떨어지지.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 보면은 요 어머니와 아내를 중심으로 두고 어떻게 관계되기 때문에 풀어나가 보면 이 설명이 다 되는 거라 이게. 그런데 그렇듯한 것 같아. 이 설명 그럴 것 같지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또 이야기하다가 그 명심보감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 그 가난한 이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면은 이제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허물이 나와. 근데 그걸 다 얘기 듣고 나서는 그리 세 가지 큰 잘못을 하기 때문이다. 그럼 세 가지가 중에 이제 뭐 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 뭐 그 때가 내가 씨를 뿌리지 않는 거, 뭐 이런 게 다 나오는데 그 무왕이 내가 보니까 그거 세 가지 허물이 없는데도 못 사는 사람이 있던데요. 하면 이제 또 10가지 이제 잘못하는 바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그것도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있던데요. 그러면 또 7가지 또 다른 걸 꺼내가 설명하고 끝난 뒤에 무왕이 찬탄을 하잖아요. 참으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이요. 하는데 그 한 게 이제 내 기억나는 한 대목이 뭐가 있는가 이런 대목이 있어. 그 뭐로 소위 보면은 남한테 얻어먹으면서 나도 오늘 이 집에 와서 밥을 요 차려주고 먹었잖아요. 그럼 나는 요 손님이래. 주인이 아니고. 근데 만약 누가 내 같이 왔다면은 같이 와가 밥을 먹는다면은 이거는 이제 요 집에서 차려준 음식이지 내가 차린 음식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내 음식이 아니면서 남한테 많이 먹으라고 권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대신에 인심 쓰는 사람이 있어. 그 생색 내는 사람. 그래, 자기가 낸 것도 아니면서 어디 식당 가도 마찬가지래. 만약에 밥을 산다. 이러면 이제 뭐 3명, 4명이 갔다. 그럼 돈 내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돈 내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내가 돈 내는 거 아니면 남한테 많이 먹으라 하면 안 돼. 그 이치가 틀리잖아요. 왜 내 권리가 아닌 거 가지고 내가 뭐 인심 써요.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꼭 있어. 옛날에 이제 특히 초원에서는 그 이제 들에 일하면 왜 품앗이라 그래가 이 집이라고 이 집이라고 이제 모여가 일하는데 그 뭐 참도 막 많이 가지고 참도 먹고 일하고 할 때 보면 꼭 그 한두는 그런 사람이 있어. 이제 나무 집에 밥 먹으면서 남 보고 자꾸 많이 먹으라고 권해. 근데 이것도 가난해질 원인 중에 한 개다. 뭐냐면 경우가 틀렸다 이 말이지. 사람이 경우가 맞아야지. 그렇잖아요. 내 거가 인심 써야지 왜 남 거가 인심을 써? 그런 거 보면 꼴불견이거든. 근데 그런 것까지도 그 세밀하게 설명이 다 돼 있어 그 내용 속에.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저런 것도 있어요.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우리 왜 저거 할 때 일하다 참 먹고 할 때는 고신에 가는 거 하거든. 그게 이제 그 귀신한테 베풀고 먹는다 뜻이. 우리 불교로 치면 이제 생반거래가 이제 밥 먹기 전에 요걸 이제 메달을 베푸놓고 하면 바로 고야 하기 전에 그 우리 바로 스님들 바로 그릇에 요래 보면은 네 숟가락이 있고 이제 내 숟가락 말고 귀신한테 밥 떠주는 숟가락이 따로 있어. 요만한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밥알을 메달을 떠놓고 하면은 세 알에서 7알 사이. 그렇게 세 알에서 7알 사이를 떠가지고 이제 귀신한테 베푼다는 거래. 그게. 베푸는 건데 생반이라 그러는데 그 세 알 밑으로 하면은 인색하다고 봐. 그런데 7알 이상을 하면 낭비로 봐. 그걸 이제 그 농사지 가지고 얼마나 골뱅이에 힘들어가지고 농사진 쌀인데 한 톨에도 먹고 또 닦는 데 써 먹어야지. 그걸 함부로 낭비해도 안 된다. 그렇다고 아무리 또 닦는다고 하더라도 또 세 알조차도 보지는 못한다 하는 거는 이제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보면 항상 이 적당하지 지나치다 모자라다 이 생각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 요것도 법이 그래. 우리가 본래 스님들이 그 바로공양 할 때는 밥 먹기 전에 딱 3알에서 7알을 뜨도록 돼 있어. 그거 떠가지고 이제 그릇에 요만한 거 쭉 돌려. 그럼 요 그 3알에서 7알씩 떠가지고 담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귀신한테 베푼다고 이제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깥에서는 뭐 고신에 가는 거예요. 먹기 전에 꼭 고신에 하고 먹잖아요. 예. 그것도 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아, 작은 배품이라도 작은 거지만 베풀고 먹는다는 거지. 그 말하자면 그런 게 하여튼 강태공이 설명을 잘 한 게 나와. 내가 언젠가 명심보감을 찾아가 다시 그 대목을 찾아봐야 되겠어. 근데 그게 진짜 명심보감이 있는 건지 그건 또 참. 그리고 명심보감이 없으면 소화기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하나 명심보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명심보감 많이 읽었잖아요. 예, 명심보감하고 사서 삼경도 다 떼죠. 그러면 소화까지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워낙 어릴 때 어릴 했어요. 너무 어릴 때 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끝이 났으니까 한 4년 했습니다. 그래도 그 교육법이 참 그 소학 같은 거는 진짜 지금 또 이제 그 교과서로 가르쳐야 되거든. 그 내용이 애들 듣기에는 과할 정도로 이제 깊어요. 그렇지만은 똑똑한 애들은 알아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부터 가르쳐 놓으면은 잘하면은 10대에 벌써 도통해요. 말하자면 물미 같아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도통하는 것까지는 안 돼도 이게 이제 세상 이치는 툭 트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세상 이치를 너무나 잘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 이치만 트이고 나면은 사실 이 세상 다스리는 건 손바닥 보듯이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남이장군 같은 사람은 20살도 안 돼가 병조판사 했지요. 아니 20살도 안 돼. 요새 20살짜리가 어린애 지금 아들 파인데 왜 20살짜리가 그 병조판사까지 되는 거는 다 그 물매 같아요. 병조판사 할 제목이 되니까 안 되는데 올렸을 특이 없잖아요. 그게 왜냐면 어릴 때부터 천자문을 읽고 소학을 읽고 명시고만 읽으면서 벌써 아마 트인 거예요. 툭 트인 거예요. 툭 트이면은 나이도 상관없어. 그래 재밌는 이야기 보면 또 그래 옛날 이야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집에 하도 가난해가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이제 손자도 있고 이런데 이제 너무 가난한 거라 맨날 죽만 먹고 낑낑낑낑 그러면 밭대기도 있는데도 이제 그 뭐 농사를 짓는데도 그 뭐 큰 살림이 안 돼가지고 원체 가난해가 하루는 한 번은 이제 추석이 돼가 차리려고 하는데 차릴 힘이 없는 거라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는 너무 빈약하게 물 한 그릇 떠놓고 조상 제사를 지내기에는 이제 스스로 다 부끄러운 거죠. 언제만 식구가 그래가 참담해져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노 하면 뭐 이제 9살 되는 손자가 있었는데 그 손자가 이제 이 뭐라고 한마디를 해. 이게 이제 우리 집안은 문제가 있다. 그 이렇게 가난한 이유는 집안에 어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을 때 무슨 소리냐고 할아버지가 계신데 최고 큰 어른이 계신데 그러니까 단호하게 할아버지는 어른 자격이 없다. 9살짜리. 그러니까 그걸 왜 이제 그런 소리 하냐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역할을 안 한다 이거래. 집안 다스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열심히 일도 안 하고 맨날 저 담배 그거나 물고 에헤 가면서 방에 게을러 빠져가지고 너무 게을러가지고 그 이제 할아버지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어른 자격이 없다.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그 소리 듣다 물으면 그러면 너 아버지가 있지 않냐? 나는 어른 자격이 없었는데 너 애비가 있잖아. 아버지도 어른 자격이 없다. 그러면 맨날 그 이웃집에 가가지고 술이나 얻어먹고 놀고 이제 그 어른은 자격이 없다. 그럼 그 우리 집에 어른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할게 몇 분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다 어른 자격이 없고 내만 어른 자격이 있다. 그렇게 이렇게 궁핍하게 안 살려면은 집안에 어른을 정해가지고 법도를 정하면 이 궁핍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새로 어른을 뽑자는 거야. 민주주의로 이제 투표해가. 그래 할아버지가 듣다가 이제 그 생각을 해서 이제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 선포를 하는 거야. 오늘부터 이 집안의 어른은 손자다. 그리고 이 집에 이제 최고 이제 가장이 손자요. 나머지는 100% 이제 손자 말을 듣도록. 야, 그렇게 기각을 그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진짜로 어른이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 권리를 손자한테 준 거지. 앞으로 네가 어른 노릇 해라. 그러니까 이제 어른 그걸 받자마자 사양도 안 하고 지가 받자마자
이제 법을 정하는 거라. 이제 받자마자 법도를 딱 정하는데 그래 많이 세 가지만 딱 정하는데 일단 그 집에는 이제까지 때가 모여 온 식구가 모여가 밥을 먹지를 않아. 전부 다 지멋대로 나갔다 들어오면 밥 차려주세요. 나갔다 들어오면 밥 차려주세요가 후원 쪽에서 그렇게 며느리하고 어머니하고는 하루 종일 밥 차리는 게 이유라. 밥 차릴 밥도 없는데 죽만 써더라도 밥상을 하루 10번도 더 차리는 거라 그래. 그걸 손자가 보고 못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지. 이게 이제 그 뭐 경우가 틀렸다고 생각한 거지. 그리고 그거 뜯어 고친 거라. 앞으로 밥 시간을 늦으면은 잠깐만 늦어도 밥을 못 먹는 거라. 예. 그리고 밥 시간 딱 지켜야. 무조건 지켜야 되지. 늦으면은 그냥 그 한 끼 굶어라고. 그 설마 그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는데 밥 안 주겠나 했는데 절대 안 주는 거예요. 그걸 몇 번 굶고 나니까 이제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밥 시간 다 지켜. 밥 시간을 지키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겨놓고 하면 그 이제 그 며느리하고 그 여자들 일이 푹 주는 거라. 하루 종일 밥상을 차렸다 설거지했다 차렸다 설거지했다 하던 게 한꺼번에 싹 해보고 시간이 많이 남는 거라고요. 그렇게는 길쌈도 하고 나머지 바느질도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여유가 남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 훨씬 나았잖아요. 조금이라도 나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집으로 들어올 때는 빈손으로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네, 절대로 빈손으로 들어오면은 못 들어와. 그리고 들어와도 밥도 안 줘. 그래 나가가지고 들어올 때는 뭐라도 하나라도 집안에 도움되는 걸 구해가 들어오더래.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나갔다 들어올 때 빈손으로 못 들어오겠네. 어디 나무라도 주워 와야 돼. 지팡이라도 주워 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막 맨날 이제 들어올 때마다 뭐 가장 쉬운 게 나무라도 하나 꺾어가 들고 최고 쉬우니까 그 쌓이는 거예요. 그게 나무가 쌓이니까 이제 그 전에는 나무도 이제 게을러 빠져 안 하고 사다 떼고 돈도 없으면서 사다 떼고 하기는 힘드는데 이제 나무가 자꾸 쌓이니까 그 뗄감도 하고 이제 그 뗄감 하다가 그거 그러다도 남아가지고 또 딴 데도 다른 용도로도 쓰고 막 이럴 때 그것도 하나의 이제 재산인 거고 그거 막 심지어 하다 안 되면 가다 소똥이라도 주워 와야지 그냥 못 들어. 그래 한 1년 지나니까 그래 요런 몇 가지 법도만 딱 바꿔놨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추석날 추석상을 제대로 차릴 수 있을 만큼 이제 부유한 거라 말하자면 이제 일도 이제 그렇게 그래 이제 그게 1년이 2년 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 1년 만에 이제 이렇게 추석상을 차려졌는데 그거도 안 돼가 1년을 더 하고 나니까 꽤 부유해진 거, 꽤 이제 괜찮은 거라. 이제 먹고 사는데 힘이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애가 그 이제는 어른으로 가져가라고. 예. 이제는 그 할아버지는 너무 연세 많으니까 어른으로 못 하니까 그 아버지가 어른으로 해라. 그래가 이제 그 위험 또 넘겨. 그 이야기가 보면은 그게 전설적 이야기 되는데 실제 그 사람이 그 역사에 있는 그렇게 뭐라 하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가 내가 부자 된 사람은 뭐라 그래? 왜 혼자 아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없다가 자수성가의 대가인 사람의 이야기라. 예, 그 애가 커서는 완전히 엄청난 부자가 되잖아요. 그게 왜냐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시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이야기가 옛날부터 이렇게 전설처럼 뭐 야담처럼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 근데 그 이야기의 어떤 핵심이 중요한 건 없어. 맞잖아요. 집안에 어른이 있어야 되고 법도에 맞아야 되지 경우에 맞아야 되고.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남의 음식을 먹으면서 남한테 많이 먹어라 하는 거 경우 틀린 얘기라. 그렇죠. 내 거가 인심 쓰는 남의 거가 왜 인심을 써요? 그런 인심 쓰는 거 옆에서 보면 꼴 싫어. 그렇죠. 예. 그 보기 좋은 거는 또 아니죠. 보기 좋은 게 아니래. 그렇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묘하게 강태공이 설명하는 데 보면 이게 재물하고 연결이 같이 돼. 예. 그게 경우에 맞아야 되는 거라. 그게 이제 돈도 들어오는 거라. 그런 게 나를 가난하게 한다고 생각 못 했잖아요. 그렇죠. 예. 생각을 못 해요.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 맞아. 나 자세히 살펴보면 맞아. 그래 내가 전번에 얘기했듯이 특히 이제 사주상으로 살펴볼 때는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는 내 아내와 내 아버지가 돈이래, 재래. 그 다음 내 어머니는 인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업신여긴다면 어머니를 업신여길 수는 없잖아요.
내 엄마한테. 그래도 불효한 놈이 있다고. 그 불효한 거는 그야말로 이제 그거는 사람답지 뭐하지. 인을 갈시했기 때문에 인이라 하는 거는 내가 인자해지는 거, 예. 자비스러워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게 인에 해당하는 거고, 또 이제 이 식은머리 이런 게 다 인에 해당하는 건데, 인을 갈시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은 그래도 가난한 대로 사는 애지만은 인격을 갈시하면 인격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쓸모가 없지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얘도 거꾸로 이제 아내가 난 자꾸 남자를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그런데 아내의 중심에서 얘기하면 남편을 우습게 여기면은 그 집안에 법도가 안 서. 무조건 남편은 하늘처럼 받들어야 관이거든. 그러니까 관을 중시 여겨야 내가 이게 딱 법도가 서는 게라고. 이제 그 관이라고 하는 건 벼슬과 같은 뭐 이런 이치거든. 그러고 다르게 나무에 비유하면 이제 탁탁 정확히 다듬어지는 이치고, 인격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철이도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지는 이치고 이런 건데, 그리고 관을 갈시하면은 그 법도가 서거든요. 그렇죠. 법도가 안 서는데 집은 혼란스럽지.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시끄러울 때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남자가 이제 그 궁핍한 거는 남자가 이제 저 애별을 우습게 알고, 마누라를 우습게 알고, 뭐 이러면은 그 집이 궁핍해질 가능성이 최고 크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남편을 우습게 알고 이러면 그 집에 법도가 안 서가지고 엉망진창이고, 그 다음 엄마한테 보려하기 시작하면 그 인격 자체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게 사람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해되는지가 다 나오지 그 안에. 그러니까 이런 건 상식으로 볼만한 거지. 그 절대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는 왜 보면 안 되나 하면 그 의지해가지고 뭐가 이게 막 그 기복만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사실 그렇게 잘 맞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나름 이제 잘 보면은 이제 맞추기도 해. 근데 이제 사주 구성을 살피면 이런 시기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이 파악을 좀 쉽게 척척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 8자잖아요. 8자. 8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내가 나무다. 그죠? 나무다 생각했을 때는 밑에 이제 땅이잖아요. 뭐 위에는 하늘이고. 그러면 태양이 떠 있느냐? 태양이 떠 있으면 목성하기가 꽃이 피기 좋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땅이 옥토냐? 아니면 바이틈이냐? 뭐 산속이냐? 덜파이냐? 이게 전부 다 설정에 나오거든. 그러면 나무가 내가 옥토에 뿌리를 내렸으면은, 옥토에 뿌리를 내렸는데 옆에 또 강물까지 있고, 그럼 가물지도 않고, 옥토에 뿌리를 내렸는데 가물지도 않고, 또 하늘에 해까지 떠 있고, 이러면 얼마나 나무가 무성이 잘 자라겠어요. 열매도 잘 맺고. 그렇죠. 열매도 잘 맺고, 옆에 또 칼까지 있어가 전지도 탁탁하고 하면 멋있잖아요. 잘 자라면서 그거 간단히 나와요. 뭐 어렵게 나온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내가 나무인데, 똑같은 나무인데, 똑같은 목인데, 바이틈에서 밑에가 전부 다 막 신금, 뭐 위에 경금, 막 이렇게 금덩거리, 쇳덩거리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이건 마치 뭐라 하면 우리가 이 나무 이거 꼬불꼬불하게 뭐 크게 해놓은 거 뭐라 갑자기 그렇게 나무 이쁘게 하려고 크지도 못하게 해놓는 그 나무 있잖아요. 그 꼴 나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무라 하는 거 쭉쭉 빨아먹고 쭉 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잘리고 이렇게 그늘을 지어가지고 이제 밑에 사람이 내 그늘에 와가지고 쉬도록 해주고 이래야 나무의 그 역할이 된 거거든. 그런데 우리 분재, 분재 하듯이 해놓으면 보기 한두 사람 보기는 좋지만 나무로 입장에서 골뱅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크고 싶을 대로 크지도 말고 베베 꼬이고. 난 분재하는 거 그래 마땅히 안 여겨. 그래 이제 이 보는 법이 그래 간단해.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게 이 프로테이즈 차지한 자리가 실제는 이 월지래. 월지. 그 이제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는 속에서 이제 위는 천간이라 그러고 밑에는 지지라 그러는데 두 번째 이제 월지. 월지가 뭐냐 하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를 얘기하고. 그러면 얘가 들어서 내가 나무가 났는데 나무는 언제 나야 좋아요? 봄이나 여름에 나야 무성하게 쫙 힘도 쓰고 잎도 시퍼렇고 좋은데 이게 동짓달에 나오면은
아무리 옥토래도 땅이 얼어 있잖아요. 땅이 얼어 있으니까 이건 하면 나무는 추울 때 나면은 그만큼 손에 안 좋아. 따따따따 떨잖아요. 잎도 안 나잖아요. 네. 근데 금이라면은 어때요? 금은 또 겨울에 나야 추워야 쌩쌩해져. 그 여름에 나면 흐물흐물해져. 녹아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리고 불 속에 쇠가 들어가 있으면 힘을 못 써. 그래 이게 다 틀리는 거라. 경우에 따라가 내가 나무라면은 봄나무래야 봄이나 여름 나무래야 모성이 자라는 거지. 그러면서 주위 환경이 어떻게 비춰주느냐, 태양이 있느냐, 물이 있느냐, 땅이 옥토냐, 뭐 바이틈이냐 이런 거 보면 간단히 나와버려요. 생각보다 쉽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쎄다. 내가 쎄로 태어났다. 쎄로 태어났는데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희마리가 없어요. 근데 겨울에 태어나면 막 날이 서 쌩쌩해. 네, 날이 선데 쌩쌩한데 또 그러면 이제 거기 옆에 또 물이 있어가지고 목욕을 시켜주면 보석처럼 반짝반짝반짝 그래. 네, 그러게 예쁘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지. 그래 이제 이거 보고 예쁘니 안 예쁘니도 다 아는 게 아니야. 그 생각보다 흥미롭지요. 오늘 재미도 있고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다가 뭐 주제 없이 얘기하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늘 또 잡담이라 해가지고 올려놔요. 이게 그 저 뭐야 이런 얘기 또 들을만 하려는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뭐 그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려고 이제 그런 그 예를 들었지. 그러고 이제 한 집안도 이런 법도가 있어야 이루어지는데 그 참 애도 똑똑한 애지. 그런 애들은 어리지만 문명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저 할아버지, 아버지 하는 거 보고 행실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지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고 또 한 집안에서 그래 그 식구가 10명이면 10명이 같이 밥 먹어야지. 따로따로 밥 먹으면 그러면 후원에서 할 짓이에요. 그 부엌에서. 또 요새처럼 뭐 편리하면 또 그나마 편리해도 요새 그래 하면은 차려줄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렇죠. 옛날이니까 모르지 막 그까지 막 억울해도 그 차려줬지. 아이고 화장실도 가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네, 까버려. 그 까만 거 위에 까만 거로.